특검이 지금 4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개 특검인데요.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억입니다. 400억. 400억을 들여서 이 세 개 특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견된 검사만 114명입니다. 근데 이 특검이요, 이제 더 센 특검이 나와서 원래 내란 특검은 11월 15일까지가 수사기한인데 12월 중순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특검 수사가 점점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내란 특검을 한번 보시면요. 내란 특검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이상민, 또 김용현 구속했습니다. 근데 한덕수, 박성재 법무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니까요, 상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상당성, 즉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즉 혐의 자체의 어떤 내용 자체가 별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란 방조 혐의가 별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지금 김용현이나 윤석열, 이는 내란을 적극적으로, 계엄을 적극적으로 기획해왔고 실행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죄가 됐죠. 근데 이들은 국무위원으로서 수동적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 물론 이들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가서 뜯어 말리든지 몸으로 막든지 해야 되는데 안 막았다. 물론 그거 갖고 또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거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상계엄이라는 조치가 내려지면 매뉴얼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각 부처 장관들이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자, 그걸 했다고 해서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에 동조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죠. 법원이 그렇게 본 겁니다. 즉 이들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내란을 방조했거나 내란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라고 기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 가름말을 타준 거예요. 지금 특검이 이번에 막 이들 구속시키고 외환죄로도 기소하고 그다음에 추경호 지금 데리고 와서 구속해서 어쨌거나 내란 정당이라는 혐의를 만들어서 그걸 다음 이 지방선거 전에 국민의힘을 위원 정당으로 해서 해산하겠다, 뭐 이런 스케줄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걸림돌이 생겨버렸습니다. 법원이 일단 이 정도는 아니다, 내란 확대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마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의미를 딱 가름한 거죠. 자, 윤석열과 김용현과 이상민과 그 이외의 사람들은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양평군 공무원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내부 감찰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본인이 진술하지 않는 진술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수사에 강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4명을 구속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많은 숫자를 구속을 했는데 문제는요, 절반이 김건희 씨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김건희 특검인데 14명을 구속했는데 김건희 씨와 아무 관계 없다? 이게 바로 별건 수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당성 자체가 상당히 흔들려 버린 겁니다. 특히 여기에 지금 파견됐던 검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원대 복귀하겠다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있는 순직 해병 특검, 최해병 특검, 여기도 지금 한 명도 기소나 구속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갑자기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하고 공수처차장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이게 뭐냐면 옛날 송창진 전 공수처수사 2부장이 당시에 이제 수사 당시에 피의자 이 사람을 변호해주고 뭐 도왔다는 건데 이거를 제때 보고하지 않아서 수사가 제대로 못했다, 이거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한다는데 뜬금없이 왜 갑자기 공수처를 또 수사를 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그동안 최상병 사건 수사를 해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해병특검이 이제 성과가 없으니까 뭐라도 하나 해서 좀 하겠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이게 수사기간이 늘어지고 더 곤란을 주니까 지금 힘을 더 어디다 못 써서 지금 안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 400억을 들였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를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수사 결과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지금 여러 가지 사법적 법적 문제를 좀 지적을 해드렸는데, 법이란 게요 법은 공평해야 됩니다. 법불악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는요 대한민국의 질서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법부마저 무너져버리면 이거는 이제 거의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죠. 왜?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가 무한정 권한을 지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회는 어찌할 수 없더라도 국민이 선택한 거니까요. 이제 문제는 사법부마저 저렇게 흔들려 버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호소하거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사법부를 해체하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똑똑히 한번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